상담받고 나면 항상 보장은 낮은데 보험료만 왜 이렇게 비싼지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설계사를 만나도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으실 거예요. 딱 두 가지 기준, 금액과 보장, 이것만 알고 계시면 상담 자리에서 여러분이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어떤 보험 가입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이 좋은 보험이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담받고 나면 항상 보장은 낮은데 보험료만 비싼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험료는 납입 기간에 따라 완전 다르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납과 30년 납, 총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년 납으로 설계를 하면 월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정도면 부담 없네 하고 가입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내 보험이 30년 납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은 더 비싸게 가입을 하시는 거고, 20년 납으로 환산을 해보면 실제로는 훨씬 높은 월 보험료의 수준으로 설계된 상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적립보험료인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달 적립돼서 나중에 만기 환급금으로 돌려받는다. 이런 설명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환급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 납입이 끝났을 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납입이 끝났을 때 받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이 설정하신 만기 90세, 100세 만기 때 살아 있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적립보험료는 넣지 않아도 되는데, 간혹가다 화재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여기 적립금을 많이 넣어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설계사분들이 비용 처리된다 그래가지고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가 되지 적립보험료에서는 절대로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갱신형과 비갱신형. 이거 주변에서도 갱신형 왜 그렇게 가입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갱신형과 비갱신형 두 개를 비교해주는 설계사는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30대 기준으로 암진단비 5천만 원 받는다고 했었을 때, 갱신형 같은 경우는 월 보험료가 대략 15,000원 정도가 될 거고,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월 보험료가 8만 원 정도 된다고 했었을 때, 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20년만 계산을 해놓고 봤었을 때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납입하는 보험료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좋니 저게 좋니 이게 아니라 지금 고객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섞어서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납입기간, 두 번째는 적립보험료, 세 번째는 갱신형과 비갱신형, 이 세 가지로 설계사분들이 보험료를 부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넣어두시는 게 좋고, 이제 보장으로 넘어가면 가입 제한서를 비교하면서 여기 보험사는 이 특약이 있는데 왜 여기는 없어요?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그렇게 비교하면 밑도 끝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아이가 입원을 한 적이 없고 내 아이가 아직은 수족구에 걸린 적이 없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들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내 아이가 입원을 했고 보험금을 많이 타먹으신 분들은 이 특약은 무조건 있어야 돼, 이렇게나 얘기를 하시는데, 종합보험 하나에 넣을 수 있는 특약 개수가 무려 400개에서 6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걸 다 넣으면 보험료가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챙겨가야 된다 기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서 사망하면 질병사망, 다쳐서 사망을 하면은 상해사망,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만약 제가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 이송 중에 사망을 했다면 이건 질병 확정 진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조건 질병 사망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씩 붙을수록 받기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 사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망을 하면 받을 수 있지만,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급격하고 외래적이면서 우연적, 이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돼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상해 사망이 아니라 앞에 조건이 하나씩 붙는 거죠. 교통상해 사망, 대중교통상해 사망, 휴일 대중교통상해 사망. 그러면 빨간 날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상해로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많게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넓은 범위로 포괄적으로 보장이 되는 일반 사망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수술도 똑같습니다. 아파서 하면 질병 수술, 다쳐서 하면 상해 수술. 근데 제왕절개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바이러스에 걸려서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쳐서 수술하는 것도 아니죠. 둘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일반 수술, 종수술비예요. 또 예를 들면은 손등이 찢어져가지고 꿰맸다고 봉합을 했다 그래가지고 수술비가 나오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창상봉합술 특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꿰맨다고 했을 때도 창상봉합술, 근봉합술, 변연결제술,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비 특약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이름만 보고 가입을 하는 경우는 너무도 어렵다는 거죠. 입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입원이라고 해서 질병이면 무조건 다 나올 것 같지만 상식적으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 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임신 및 출산,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환각제 복용, 치과질환, 상해 입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외되는 항목 없이 넓게 보장을 받으려면 일반 입원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3대 진단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암, 뇌, 심장, 이 특약들도 이름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고해감이나 전이암보다는 먼저 챙겨야 되는 건 일반 암 진단비를 챙겨야 되는 거고, 뇌 같은 경우도 뇌졸중, 뇌출혈이 아니라 뇌혈관 진단비를 챙겨야 된다는 거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근경색이 아니라 심혈관 진단으로 준비를 해야지만 되는데, 실제로는 이 진단비 하나만 있으면 보장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암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검사를 받겠죠. 건강검진 같은 걸 검사를 받고, 그 다음 진단을 받고요. 그 다음 수술을 하고, 입원 후에 퇴원 치료를 하죠. 퇴원을 하고 이제 통원 치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암 통원비 같은 경우는 통원할 때 쓰는 거고, 암 입원비 같은 경우는 입원했을 때 쓰는 거고, 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했을 때 쓰는 거라면, 여러분,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사용되는 목적으로 진단비를 받는 걸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암 진단비 하나로 수술과 입원 통원 치료를 다 하시려고 했지만, 암에 걸리게 되면 바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금전적 손실도 있을 거고, 내가 신체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가정에 있는 가장이라면 더욱더 그게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암 진단비는 뭐냐면 5년 동안의 생활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또 새로운 특약으로 암 치료비에 대해서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설계를 하시면 너무도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납입기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적립보험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갱신형과 비갱신형, 이 세 가지 여부로 금액에 대해서 변동이 충분히 가능하고, 보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지만 첫 번째 넓은 범위로 일반 사망, 일반 수술, 일반 입원, 그 다음에 암 진단, 뇌혈관, 허혈성, 이렇게 가지고 가신다면은 가성비 있게 잘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 상황에 맞게 이 보장을 먼저 선택을 다 하신 후에 금액 조율을 하시던가 필요한 특약은 따로 추가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계를 해요? 그냥 설계사분들이 가져오신 가입 제안서 이거 하나만 놓고 금액을 좀 본 다음에 비교를 해보죠. 다른 보험사와의 가입 제안서를 보고 보장 비교보다는 금액 비교가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잘 가입을 했나 안 했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기준만 있어도 다음에 어떤 설계사를 만나도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이 먼저 기준을 제시하면서 상담을 주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보험 이 기준에 맞게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확인을 해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